공황 발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공황 발작을 처음 경험했다면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등 자세한 신체적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작을 겪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직감을 느꼈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 허탈해하기도 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계속 받기도 하죠. 만약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공황장애가 아닐까? 라고 한 번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공황 발작은 자율신경계통의 교란과 인지 왜곡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공황 발작을 겪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다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인 공황 발작을 보였다가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는 무엇일까요? 공황장애의 진단 포인트가 몇 가지 있지만 그중 핵심은 바로 예기불안입니다. 예기불안이란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나타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증상입니다. 공황 발작이 언제 생길지 몰라 항상 예민하고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피하거나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그러다 보면 점차 활동 반경이 줄어들어 사람도 기피하게 되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기도 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DSM-5에서는 공황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예기불안으로 1개월 이상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진단받으면 비정상, 그게 아니면 정상. 공황장애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공황발작, 불안발작 정도면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증상 정도와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면담을 통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니 분류표만 보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